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4강 확률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확률 구하는 확률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어떤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비율로 놓는 것이 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사건이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두 확률이 서로 구했을 때 두 확률을 서로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요걸 배우시는 건데, 이걸 확률의 계산에서도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의 수에서 제가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경우의 수에서도 두 개의 각각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서로 구해서 더할 건지, 아니면 경우의 수를 구해서 각각 곱할 건지, 요 방법이 곧 확률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며, 곧 어떤 사건 A와 B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각각 PQ라고 할 때 두 확률을 서로 곱할 것이냐 더할 것이냐인데, 자,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확률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합의 법칙이라고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동시에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경우의 수에서도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어요. 이 동시에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 땡땡땡 하는 같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사건이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되느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나 동전 하나를 3번 던지나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3개를 한 번에 던지는 건 동시에 떨어지는 거고, 하나를 3번 던지면 따로따로 떨어지는 거지만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3개를 한 번에 던지나 3개를 한 번에 던지나 1개를 3번 던지나 분명히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에서도 그렇게 그대로 기억을 해내셔야 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건이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될 때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자, 문구 똑같습니다. 또는이나 이거나 A 또는 B, 이거는 A, B가 둘 다 일어나라는 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 자,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 이 얘기는 왜 들어갔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서로 영향 끼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가 땡땡땡이 아니에요. 사건이 모두 다 반드시 두 개 다 일어나는 걸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시간은 아니며, 자, 둘 다 일어난다라는 의미는 이고 A, 이고 B, A와 B, A, B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건 사건이 반드시 둘 다 일어나야 한다는 거고,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서로 곱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왜 들어가야 하느냐? 여기는 사건이 반드시 두 개가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관성이 있어. 대표적인 예 한번 들어볼게요. 천둥과 번개예요. 번개 치면 반드시 천둥이 있죠. 이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확률을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죠. 이건 항상 확률이 1이죠. 항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률을 구할 필요가 없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건 완전히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이에요. 서로 전혀 상관없는 두 사건이 둘 다 일어나면 이렇게 확률을 곱해준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확률을 이렇게 합의법칙, 고백법칙 외에도 연속해서 구슬이나 카드 같은 걸 뽑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연속해서 꺼낼 때는 이제 꺼내다 보니까 전체의 경우에 있어서 꺼낸 것들을 집어넣느냐 넣지 않느냐가 판단의 중요한 저기가 되는데,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뭐야? 처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10개의 공이 있었는데 빨간색이 3개가 있었어. 그럼 빨간색을 하나 뽑았어. 근데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빨간색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3일 텐데요. 그럼 도로 집어넣으면 도로 뭐야? 10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로 다시 집어넣으면 확률이 처음과 똑같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2번을 뽑던 3번을 뽑던.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았어요. 다시 넣지 않으면 10개의 공이 있었는데 하나는 빼서 이쪽에다 치워놓은 거야. 그럼 빨간 공, 아까 10개의 공 중에 제가 빨간 공이 3개라고 말했는데 빨간 공을 하나 꺼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0분의 3이지만 하나 꺼내서 이쪽에 놓으면 그 주머니 안에 공이 몇 개 남아있어? 9개 남아있죠. 그 다음에 빨간 공은 몇 개 남아있어? 2개가 남아있죠. 이렇게
전체나 꺼낸 공의 경우의 수가 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뽑아서 뽑아낼수록 하나씩 어떻게 줄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요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시 넣는다, 다시 넣지 않는다 이런 문구 꼭 확인하셔서 다시 넣으면 그냥 계속 처음하고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되고 다시 넣지 않는다면 하나씩 줄이면서 확률을 구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곱하기가 되겠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요 경우에 대한 확률인데요. 이 여사건,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명칭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넣어놨는데 여사건이라는 건 나머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나머지 사건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의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데 어떤 경우냐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너무나 많은 거야. 예를 들면 동전 3개가 있는데 동전 3개에서 앞면이 하나 이상일 확률 이런 거예요. 하나 이상이라는 거는 일어날 확률이 너무 많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 이상이면은 앞면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어나지 않은 경우의 수, 그쵸? 1에서 뺐었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뺀다. 반대로 구한다. 그러니까 동전에서 그러니까 동전 3개를 던져서 앞면이 하나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의 반대가 뭐예요? 모두 뒷면인 거죠. 모두 뒷면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모두 뒷면일 확률을 구한다. 빼서 구한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여사건에 해당되는 건데요. 적어도라는 말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기 좀 어렵습니다. 예제 좀 많이 풀어봐 주세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적어도 또는 여사건이 문제는 일어날 확률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다 구해서 더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일어날 확률의 반대, 안 일어날 확률을 구해서 계산해 주시는 게 훨씬 빠르고 쉽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서 뭐 이렇게 말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려도 실제로 예제를 풀 때 적용을 못 시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요 사건 적어도라는 문장이 들어가는 문제를 아주 다양하게 많이 풀어서 연습해 주시기를 요 문제 특히나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2학년 2학기 전 단원의 내용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냐고 수고하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